먼저 업종입니다.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일자리와 저출생 대책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 자리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줄줄이 급등한 정치인 관련주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꿈비를 시작으로 유아 의류와 용품을 제조하는 아가방 컴퍼니, 또 출산 장려 정책주인 제로투세븐,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오픈롤과 거래량 411만 주를 돌파하며 상한가 직행한 유라테크, 마지막으로 경남스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찬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3가지 종목 살펴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세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관련주들로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 꿈비를 시작으로 하나씩 짚어주시죠. 자, 우선 꿈비를 설명드릴 건데 설명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좀 하고 갈게요. 오늘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말부터 이제 3월 달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당분간은 정책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 이제 우리가 대선 후보들 관련주를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후보는 주가가 올라가고 어떤 후보 관련주는 주가가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정책 관련주는요. 뭐가 좋냐면 어떤 이제 후보가 나오더라도 모든 후보가 얘기할 게 정책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관련주를 다음 주는 내내 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장 스타킹 제가 모두 다 정책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꿈비고요. 꿈비는 유아용품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저출산, 엔젤 사업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꿈비라던가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라던가 세 번째 말씀드린 종목이라던가 다 정책 플러스 테마 관련주예요. 테마 관련주라서 테마 따라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꿈비는 2024년 매출액이 395억, YOY 작년 대비해 36% 증가하는 모습들 또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2025년에는 매출액이 458억으로 증가하면서 YOY 작년 대비해 17% 상승해주는 모습들 영업이익 42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마성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한 올해 해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가면서 해당 관련된 내용들이 주목을 받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꿈비를 보면요. 꿈비가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큰 이런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박스를 만들어주고 앞전에 매물대 라인들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해주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눌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눌러줬을 때를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여기서 바로 가면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눌러준다라고 한다면 정책주로 우리가 아래에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고 다음 상승에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으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 아가방 컴퍼니도 유아 의류 그리고 유아 용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가방에서 저번 달에 옷도 산 적이 있어요. 조카 옷을 사느라 아가방을 실제로 갔었었고 실제로 많이 팔려요. 그래서 대선 역시나 저출산 엔젤 산업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름 신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단기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마성 상승하는 거 맞습니다.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거 맞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큰 상승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연매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제가 봤을 때 32%인가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부채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갖춘 재무 상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저 PBR로 인해서 저평가 매수세가 충분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큰 박스를 그려줬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돌파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따라붙진 않을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요 매물대 상단에서 이제 지지받아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눌림목 라인 공략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로투세븐인데 제로투세븐도 역시나 유아동, 의류 및 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고요. 역시나 대선, 저출산, 엔젤산업 수혜주, 정책주, 테마성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로투세븐의 이제 이사가 한동훈, 버퍼카, 동문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동훈 관련주랑도 엮여 있어요. 정책주도 맞고 한동훈 관련주도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궁중비책 말레이시아 입점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다. 또한 일본 진출을 이제 2025년에 했고 매출이 이제 4개월 만에 진출하고 4개월 만에 317%나 증가했다. 그래서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 테마성 그리고 관련주 정책주에 엮여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기대감에 붙으면서 제로투세븐도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차트로 보면은 제로투세븐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제 앞부분에서 꿈비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제로투세븐은 그렇게 올라가진 못했지만 우리가 여기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고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또한 눌림 공략해서 정책주 우리가 눌림 공략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